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0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어원. 예, 제가 원어원이네 진짜.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예, 오늘 정말 정신이 없네요. 다른 날도 정신없지만 유난히 더 전화 연결을 하면서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했더니 굉장히 내가 어제 못 왔다. 아 그래요? 내가 굉장히 복잡하군요. 어제 진짜 중국 전화. 네, 어제는 진짜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랬습니까? 막 오프닝이 중간에 2개 들어가 있고 막. 네. 근데 어제 방송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나름 깔끔하더라고요. 예. 마법이죠. 편집의 네. 마법, PD의 마법. 네. 조성재 의원님도 상당히 즐겁게 방송을 하고 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금 무엇을 털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하고 배나은 활동가는 신문방송이 공영방송 그 지금 정상화 관련된 내용을 얼마나 황당하게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요. 봉 씨는 네, 어떻게 종편도 종편 시사 토크쇼도 네. 그렇게 네. 정리하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모두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조금 걱정인데 사실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차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냥 매체별로 나오는 거예요. 네. 내용이 그러니까 별게 우리 없어. 방언 논리는 자세히 풀지 말고요. 네. 일단은 누가 제일 나빴나? 네, 네, 맞아요. 누가 더 센가 한번 배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거는 역시 방송 MBC가 짱입니다. MBC는 뭐 MBC는 당사자잖아요. 성명서 읽는데 뭐. 네. 톱보도로네 심지어. 이거 뭐 다 말씀하실 거예요. 네. 방송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네. 있었던 이제 파업 혹은 또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 이슈 보도들을 쭉 봤는데요. 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BC가 최고였습니다. 네. 그래서 MBC, 그러니까 당사자인 MBC와 KBS 보도가 어땠는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MBC 같은 경우에는 총 10건을, 그러니까 4일 동안 10건의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많이 했다.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네. 보도 제목에 큰 따옴표로 인용을 해서 MBC 혹은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큰 따옴표로 넣어준 보도 제목은 몇 건 정도 될까요? 10건 중에? 네, 10건 중에. 대략. 8 봅니다. 8. 8, 9. 9, 7. 7. 아, 이거 그것은 보셨어요? 아이 아깝다. 그럼 하나만 더 줄일 걸. 어쨌든 정답은 처장이 맞추셨습니다. 네. 이게 아니 저 보고서는 봤지만 그거를 세어보지는 않기 때문에요. 아, 네. 네. 7건, 10건의 보도 중에서 7건의 보도가 큰 따옴표, 누군가의 발언을 인용한 보도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7건이 편파적인. 그 중에서 7건이 MBC와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 한 건도 노조의 발언을 앞세워 제목에다 이렇게 박아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남은 3건의 보도는 뭐였냐? 그러니까 첫날 그 경찰이 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 사실관계를 적시한 거 빼고 나머지 2개는 노조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제목하고 고용노동부를 비판하는 듯한 뉘앙스를 담은 저도 제목이었습니다. MBC 보도를 살짝 봤는데 네. 그 체포영장 나온 날 네. 9월 1일 날 그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하는 그 보도 외에는 제가 볼 때 멀쩡한 보도가 없어요. 진짜 그 보도는 그래도 봐줄만해. 그죠? 그냥 그건 정말 사실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MBC 보도를 보면서 너무 힘든 게 MBC를 써야지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는데 끝나지가 않아. 맞아요. 보고서가 이미 막 3장이 넘어갔어.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고요. 하지만 그 여러 건의 보도 중에서 역시 가장 심각했던 보도는 언제나처럼 사측의 성명을 낭독하는 보도들이었다고 생각을 너무 합니다. 심각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사측은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좀 상세하게 전달해주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처음부터 앵커부터 시작해서 기자 리포트가 다 그냥 사측의 성명 진짜. 내용을 쭉 읽는 거예요. 무슨 대변인 같아요. 대변인. 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장실 대변인 같아요. 진짜 딱 보고 네. 있으면 무슨 홍보 방송 대변인들이 내놓는 그런 방송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화면 구성도 되게 특이한 게
그냥 앵커가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MBC 성명이라는 그 자막을 넣어주고 그 밑에 요약을 잘 해주는 네. 그 자막들을 이렇게 쭉 넣어서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글씨 엄청 크게. 네, 저는 PPT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약간 잘못 보면 조선중앙TV 같아. 진짜로 예, 조선중앙TV가 네. 그렇게 하거든. 파란 배경화면에다가 네. 뭐 이렇게 해도 MBC 성명 막 이렇게 해서 하니까. 왜냐면 자기는 성명을 읽고 있어서 자료 화면에 쓸 게 없어. 그잖아요. 영상을 뭘 쓸 거야. 보도를 1일 그리고 3일, 4일 이렇게 계속 냈는데요. 그 3일 내내 이런 성명 보도를 하나씩 냅니다. 그 첫날 1일에는 강력 주탕, 억압에도 방송 독립 지킬 것. 이거 누구 발언이겠습니까? 멋있어. 노조가 하는 것 같아. MBC 발언입니다. MBC 사측 발언이에요. 그래서 방송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데 이거 힘들다.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런 애국 방송 지켜야지.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날에는 MBC 고용노동부 조사 성실히 임해왔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성실히 임해왔는데 굉장히 우리를 또 힘들게 한다. 성실히 임하는 애들이 체증하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이걸 성실히 임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가죠. 소환조사에도 불응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잠적까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논리로 이 사람이 성실히 임했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 찾아봤는데 이거예요. 현직 언론사 사장이라는 입장을 고려해서 소환조사 대신 서면 답변으로 대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는데 고용노동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탄압이다. 우리는 정말 성실히 했는데. 아니 소환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소환하라 그랬는데 싫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그게 무슨 성실한 그게 무슨 성실이 한 거야. 그렇죠. 팩트만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4일 날에는 공권력 이용한 몰아내기, 내일 출석. 이런 보도를 내놨는데요. 이건 뭐냐? 고용노동부 측이 체포영장 신청 발부 사유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거를 MBC 경영진 입장에서 하나씩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보도를 보다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 뭐 최저임금법 위반, 시간의 근무, 퇴직금, 미지급 이런 것들은 경미한 혐의고 핵심은 다들 아시겠지만 부당노동 행위잖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파업이 일어나고 다 이게 핵심인 건데 요거를 그 어떤 시간의 근무나 그런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 사이사이에 숨겨놔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러니까 보도가 총 2분 49초짜리인데요. 기네? 네, 긴데 정작 부당노동 행위 관련된 언급은 한 30초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최저임금 뭐죠 괜찮다 막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그 30초 동안은 뭘 얘기하느냐. 노동부는 또 김 사장이 노조원들에게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 포맷개발센터로 발령되는 등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MBC 측은 위 조직은 김 사장 취임 전인 2014년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조직 설립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과 보도본부장 사장일 때도 전혀 관여하지도 않는 사안을 두고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보도만 보면 되게 무거운 희생양 같잖아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김 사장은 취임 이후입니다. 대표적인 유배지인 그 구로동의 뉴미디어 포맷 개발센터에 기자랑 PD들을 엄청나게 많이 무더기로 부당 전보를 한 인물이고요. 지난달에 그 노동조합하고 MBC 영상기자회가 폭로한 영상기자 블랙리스트 기억나시죠? 요거 김장겸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작성된 겁니다. 네, 이런 분이 지금 이런 성명을 내놓는다. 그리고 이거를 저녁 종합 뉴스에서 기자와 앵커가 읽는다. 너무 충격적인 아니, 일이죠. 그러면은 김장겸 사장이 안 하면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지난 올해 2월에 사장 면접할 때 김장겸 사장 몇 개 발언 보면은 노조를 고영주 이사장이 물어보잖아요. 이런 사람들 노조원들 배제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후보들한테. 그때 김장겸 사장의 답변이 다른 분들은 되게 구체적으로 대답해요. 사장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데 김장겸 사장은 딱 한마디로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플랜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자기가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하면서 쭉 해왔다는 거예요. 경력자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죠. 시스템이 있어 이미 자기는. 또 하나 MBC 보도의 특징은요.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정말 열심히 받아쓴다. 아까 제목에 7건의 보도 중에 4건의 보도가 그런 MBC의 성명을 그 제목으로 큰 따옴표로 따서 이제 받아쓴 것이고요. 나머지 3건은 그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거세게 저항을 하고 있는가, MBC 편을 얼마나 열심히 들고 있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었는데요.
자, 뭐 그럴 얘기할 가치도 없죠, 사실. 네. 근데 어쨌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도 안에서 MBC가 어떻게 김 사장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초유의 사태, 유례 없는 현직 공영방송사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막 이렇게 엄살을 떨고 진상을 떱니다. 네. 그리고 국회 보이콧 그 요구한 것들에 대해서도 다른 보도 같은 경우에 다른 매체들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반반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얘기를 하고 뭐 다른 정당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덧붙이는 식으로 해서 반반 못해도 한 3분의 2에서 3분의 1 뭐 이 정도 배정을 하는데 지금 MBC 같은 경우에는요 그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주장 같은 경우는 한 보도 말미 한 9초 정도 나오긴 나오네.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것만 말하고. 네, 왜 촉구하는지는 말 안 했죠.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는 얘기 안 하고. 네,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노조 주장은 또 노조의 행보는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요? 한마디라도 해주긴 합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일단 1일 날에는요. 방송의 날 기념식 언론노조 진입 소동이라는 보도를 내줍니다. 네, 23초짜리 보도예요. 근데 이 보도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 행패를 부리고 갔다. 방송통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제54회 방송의 날 행사가 문화방송 김장겸 사장 등 지상파 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행사장 앞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몰려와 행사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러고 끝나요, 보도가. 그 조합원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한 1,800명이나 되는 건 알고 있을까요? 아니 일단 왜 와서 왜 행패를 부리는지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 행패도 아니고 행패도 아니야. 서자가 자기 혼자 셀프 간 거 뭐 김장겸 개구멍으로 도망갔죠. 왜 왔는지, 왜 행사장에 들어와서 몰려고 하려고 왔는지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였다. 요 정도만. 진입 시도라는 것도 되게 이상한 게 63빌딩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진입하는 거야. 그냥 진입 시도가 아니라. 행사장에 들어오려고 했다. 우리는 너를 초대하지 않았는데 뭐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방송 행사에 그리고 그거 하지 진입 시도도 안 했잖아. 네. 밖에서 기다렸지. 그래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4일날 어떤 보도를 내놓느냐. 총파업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총파업 업무 복귀 촉구. 라는 이제 보도를 내놓는데요. 이것도 26초짜리 보도입니다. 근데 단신이네? 거의 뭐 그렇죠. 근데 전체 내용이 뭐냐면 그 파업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라고 이제 처음에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MBC 사측의 반응을 붙여주는 거예요. 26초짜리 보도에서 파업이 시작됐다는 걸 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측 입장을 전하면 총파업이 시작됐다는 것도 보도를 안 해준 거네요. 사실상. 그죠. 사실 그냥 시작됐다고는 말해주는데 정확하게 왜 하는지를 말을 해주는 게 없는 거죠. 넘어간 거잖아. 그죠. 없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있고 뭐 고용노동부도 까지고 뭐 지금 MBC는 너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자, 그러면 MBC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KBS는 뭘 했느냐. KBS 같은 경우는 MBC가 10건의 보도를 냈다고 했잖아요. 이 기간에 지금 한 4건 정도의 보도만을 내놨습니다. 한 건씩 했네. 네, 그렇죠. 하루에 한 건 정도만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좀 약간 부르르 떠는 그런 느낌이 좀 적은데요. 그렇다고 제대로 된 보도를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면요. MBC가 노골적으로 막 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편향적인 보도를 쏟아냈다면 KBS는 요 얘기도 해주고 요 얘기도 해주고 뭔가 다 공정하게 얘기해주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사안의 본질이 없어. 그냥 내용이 KBS 보도만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느낌을 주는 보도들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파업 관련 소식을 다룬 유일한 보도가 4일날 나온 KBS, MBC 언론노조 파업 일부 방송 차질 요 보도거든요. 근데 보도 구성이 KBS가 총파업에 돌입했다는 말을 해주고 KBS 성재호 위원장이 언론적폐 청산 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말을 해준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사측의 반응을 붙여주고 이런 식이에요. 그다음에 MBC도 비슷한데 그런 어떤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계속 언론적폐 청산 이렇게만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었구나. 네, 정말 구호만 계속 보여주고 구호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게 문제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말을 하려면 다른 매체들이 어떻게 했는지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JTBC 같은 경우에는 파업 구호 대신에 주체들이 우리는 왜 파업을 하느냐라는 목소리를 보여줘요. 그렇죠. MBC와 KBS 노조는 오늘 영실기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MBC 그 로고가 붙어 있는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정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한쪽에만 유리한 쪽으로 방송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소개를 해줘요. 자, KBS 보도는 적폐청산을 할 것이다. 이 발언이고 JTBC는 구체적으로 그렇죠. 얘기를 해주죠. 네, 어떤 입장에 처해 그렇죠. 있는지. 그러면 KBS 보도만 봐서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왜 기자 PD들 막 이렇게 다 뛰쳐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 KBS 보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정치권 공방. 요거를 부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야 대립. 네, KBS 핵심만 정말 많이 해요. 그죠. 핵심은 말을 지금 안 해준 다음에 대략적으로 그렇게 쭉 나열을 해주고 끝부분에 계속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면 정치권 공방 중에서도 핵심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래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면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서로 싸우는 모습만 그렇죠. 붙여주고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정당마다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이 문제로 정기국회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 음모라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범죄자를 비호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런 공방으로 시간만 사실상 보도를 보면 때우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한 그런 보도들을 좀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BS가 이렇게 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KBS 뉴스의 특징은 볼품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 봤는데 내가 뭐 새롭게 얻은 정보가 별로 없는. 그래서 사실 KBS가 정말 보고서 쓰기 어려운 타입이에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볼 건 또 없어. 그러니까 뉴스가 정보가 없으면 잘못된 뉴스잖아요. 그러니까 까긴 까야 돼. 그래서 KBS가 자꾸 길어지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보고서를 길어지게 만드는. 그렇죠. 큰일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지금 파업을 하는지는 솔직히 설명을 잘 해줘요. 왜냐면은 남의 일이니까. 지금 자기네는 조건부 재승인 심사가 얼마 안 남았고 잘못은 쟤네들이 하고 있어요 이거거든요. 왜냐면 막 노조들이 한 발언 왜 파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별도의 리포트를 내서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을 하면서 무슨 짓을 동시에 하느냐? 이거는 사실 공영방송 경영진 강제 수사는 정권의 언론 자유 침해다. 이런 프레임 그런 것들을 살짝 끼워 안 하길 넣어줍니다. 또는 아쉽구나. 네, 아쉽습니다. 이게 TV조선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실 기회예요. 네, 그래서 좀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보도가 뭐가 있냐면 양사 파업 원인을 다룬 KBS, MBC 파업 왜라는 보도가 9월 1일 날 나왔어요. 근데 이 보도를 보면은 그 노조 측의 주장을 아주 상세하게 전달을 한 다음에 뒤에다 뭘 붙여놓냐면 일명 낙하산 사장 논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영방송 사장 자리를 대선의 전리품처럼 여기는 정치권의 인식 때문이라는 매선 지적이 나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런 난리는 그냥 정권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거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어떤 공영방송 파괴 행태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반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니까 연례 형사처럼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상 물타기를 좀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게 TV조선한테는 지금 이 사태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좀 불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TV조선이 지금 사람들의 이목을 원래는 지금 올해 초까지만 해도 TV조선이 거의 언론계에서 방송계에서는 거의 원탑이었어요. 왜냐면 거의 잘릴 뻔했거든. 네, 거의 방송 못할 뻔했거든. 그런데 지금 몇 개월 탁 지나니까 완전히 KBS, MBC로 이슈가 이동해버렸어요. 자기네가 사실 조건부 재승인 심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 말인데 2, 3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이슈를 확 돌리면서 동시에 여당을 깔 수 있는 그것과 동시에 정부 여당을 깔 수 있는 아이템이야 이게. 호재죠. 완전히 호재죠. 아깝습니다. TV조선은 잊으면 안 되는데 참. 네. 잊으면 안 돼요? 네, 잊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MBC 보도 바지 내림도는 발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문 일단은 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선일보 같은 경우 일단은 KBS 정현주 사장하고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마치 두 사안이 같은 것인 양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에서 방송의 날 행사장에 날아든 영장, 여권의 KBS, MBC 상륙작전이라는 웃기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 계속 청부당 노동행위 문제
문제로 포장이라고 이렇게 그 단락에 소제목을 지으면서 김장겸 사장에 대한 혐의를 이제 그 혐의들을 계속 이게 포장한 것이다. 혐의 자체가 없는데 이것을 막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특히 이제 종편에서도 그 얘기를 할 텐데 이런 전례가 없다라는 식으로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전례가 없는 일이다라고 계속 우기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용해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건수가 2016년 기준만 해서 1,459건이 되고요. 엄청 흔한 일이라는 거죠. 그냥 일상 다반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전례가 없다고 하면 공영방송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례가 없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전례가 없게 잘못했으니까 두 사람처럼 잘못한 사람도 전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우기는 거 그대로 받아 쓰는 보도 조선일보가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을 여야 충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기국회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없는 행동인 것이냐 제대로 그냥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 그리고 제가 보도 중에서 제일 웃겼던 거는 이제 KBS 노동자를 질책하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습니다. 역시 조합원들을 방송 제목이 북 핵실험 비상 상황인데 제대로 보도 못한 KBS. 라고 했습니다. 네. KBS? 뭐냐? 아니 KBS 보도의 대부분이 북핵 보도인데. KBS는 북한 핵실험 당일인 지난 3일 오후 국가 재난 사태나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존 정규 방송 편성을 무시하고 내보내는 뉴스 특보를 사건 발생 1시간이 지난 오후 1시 30분에야 편성했다. 국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에 난리 났어요. KBS는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에게 전달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다. KBS와 노조는 쟁의 행위 중이라도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아니 저희 핵전쟁 났나요? 쟁의 행위를 일시 중단하고 비상방송 등 사태 해결에 적극 협조한다는 단체 협약 내용을 인용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성민 서울대 교수가 6차 북핵 실험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만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재난방송 제작을 최우선시하는 게 공영방송 종사자의 책무다라고 말을 했다면서 이 발언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뭐 완전히 KBS를 엄청나게 때리는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KBS 이 기사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KBS 기자협회가 이런 상황을 야기한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다. 뉴스 정상화의 유일한 길은 고대영 사장 퇴진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반론은 KBS 요 기자협회 요 말뿐이고요. 보도 전체가 완전히 다 그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것만 끝이었으면 괜찮은데요. 사설도 썼어요. 사설. 재난방송 주간 KBS 북 핵실험 때 노래자랑 방송 이게 9월 5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또 여기서도 국민이 위임한 국가기관 방송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상의 언론 적폐가 있느냐.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국가적 위기 상황의 내용을 정확히 알리는 것 이상의 국민 방송에 있나. 우리 사회에 잘못된 일이 많지만 이럴 수도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누가 적폐를 얘기해. 그러니까 그런 이런 조선일보 사설 수준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이런데 그야말로 우기는데 돈 드냐 이거 빼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사설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위중한 지금 국가 재난 사태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뭐가 됩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요. 거의 뭐 역적이네. 국가가 안 돌아가고 있어. 지금. 아무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톡하놓고 말해서 KBS가 그동안 보도를 너무 많이 한 게 문제인 거예요. 해도 너무했어 진짜. 그동안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안 해도 돼. 그리고 맨날 똑같아 내용이. 그런데 뭐 어떻게 5차 핵실험이나 6차 핵실험이나 사실 내용이 이게 KBS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상상의 나래를 펴서 온갖 겁을 다 주는 보도를 늘 해왔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리고 지금 안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늦게 했다? 그 1시간 늦게 하나 먼저 하나 결국은 저녁종합뉴스에서 또 엄청나게 풀어대면서 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난방송 일찍 하면 5번 내잖아. 하지 마. 그래서
아무간에 이 KBS 방송 노동자들을 그 꾸짖으려고 하는 어깃장 이런 주책은 진짜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도들은 보면은요, 이 KBS, MBC의 파업과 관련된 보도량을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를 봤더니요.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너무 적게 했다라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16건, 한겨레는 20건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일보 10건 했고요. 조선일보도 11건. 물론 이상한 보도가 많았지만 11건을 했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에요. 네. 보도를 하는데 나쁘게 한다. 많아. 네. 조선일보는 보도량은 많아. 네. 더 짜증나. 동아하고 중앙은 동아는 6건, 중앙은 7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적게 보도를 했고요. 진짜 관심이 없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이렇게 잘게 주제별로 쪼개 보니까 언론노조 파업, 그러니까 MBC, KBS의 파업을 다룬 보도가 중앙일보에서 0건이었습니다. 3일 동안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0건이었고요. 네, 웃기더라고요. 조선일보는 1.5건, 동아일보 1건. 여기에 비해서 한겨레하고 경향은 6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양사 파업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 내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선일보가 제일 열심히 분발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고요. 그리고 동아하고 중앙은 외면 파업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 그런 보도 태도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앙일보 0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아니면 지금 이 사단이 지금 파업으로 연결됐는데 어떻게 이 사단을 얘기하면서 파업을 얘기는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신기하다 진짜. 네, 맞습니다. 네. 다른 얘기는 합니다. 파업 말고. 네. 체포영장 얘기도 해요. 내 건이나 자유한국당 이런 얘기. 체포영장 얘기 다 합니다. 김장경만 걱정이 되는 거야. 파업 얘기는 안 하고. 파업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다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것도 능력이다. 능력. 진짜. 방송의 날도 하고 하는데. 능력이야. 아니 그럼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나온 날 노조원들이 그 행사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김장겸 사장 만났는데 그건 파업이 아니잖아요. 아 멋있다. 엄밀해. 칼 같은데? 어이가 없네. 종편 네, 종편도 뭐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그래서 내용은 비슷비슷해서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고, 그래서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 그리고 MBC의 논리를 종편 시사 토크쇼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확성기는 지금 종편 시사 토크쇼가 제일 커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봐요. 시청률은 1%밖에 안 되지만 그 1%가 사람 수로 따지면 많다고. 웬만한 그 조선일보 독자 수보다 많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면 신문을 읽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방송 보는 건 쉽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 종편 시사 토크쇼가 엄청나게 흡수력이 좋은 언론 매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데 굉장히 내용이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논리는 똑같습니다. 논리는 2가지 정도 되는데 종편에서 나오는 특이한 논리가 하나 더 있긴 해요. 그래서 3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체포영장은 전례가 없는 부당한 일이다. 네, 이거 첫 번째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문재인 정부도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와 똑같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논리죠. 종편만의 이 2+1, 이 종편만의 특이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블랙리스트다. 네? 블랙리스트란 표현을 써요? 써요. 네. 이게 약간 근데 문재인 정부의 방송 장악이라는 주장에서 약간 창의성을 발휘한 거예요. 그래요? 자, 이게 제가 9월 2일, 9월 3일, 뭐 제가 본 건 아니고 우리 인턴분들께서 9월 2일, 3일 양일간 이때가 주말이에요. 1일 날 체포영장이 나왔잖아요. 오후 5시경에. 그러니까 1일 날에는 시사 토크쇼에서 다룰 새가 없었죠. 그 주말에 많이 나오는데 지금 TV조선 채널이 MBN이 올해 2월에 있었던 3월이죠. 정확히는 3월에 있었던 종편 재승인 심사 이전에 비해서 주말 시사 토크쇼를 엄청 줄였어요. 엄청 많았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신통방통 뭐 이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시사탱크. 지금은 없어졌지만 시사탱크는 장성민 씨하고 같이 날아갔죠. 이런 프로그램들이 평일에 엄청 문제가 많은 방송인데 이걸 주말에도 했었다고요. 근데 이번에 종편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이 불합격점 맞은 다음에 다 안 해. 그래서 주말 시사 토크쇼가 2개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9월 2일, 9월 3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2개의 시사 토크쇼가 있잖아요. 근데 이 2개의 시사 토크쇼에서
내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러니까 총동원하는 거예요. 총동원. 가진 걸 모두 다. 네, 가진 걸 모든 걸 다 털어놓은 거예요. 3사가 모두. 야. TV전 채널의 MBN. 그러니까 다 합치면 6개 시사 토크쇼. 야. 주말간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얘기. 그럼 우리 아빠가 아주 이 이슈를 잘 알고 있겠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발언만 소개해드릴게요. 재밌는 발언. 문재인 정부의 언론 블랙리스트라는 발언을 소개해드릴게요. 누가 한 거예요? 네. 어디서 나왔어요? 채널A 썬데이 모닝쇼. 1일 썬데이 모닝쇼니까 일요일 날 했겠죠. 네.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계속 죄송합니다. 일요일 아침부터 이런 소리를 이제 하신 건데 최진영 변호사가 이분 재밌는 분이에요.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최진영 변호사와 진행자인 이은우 앵커가 이런 문답을 주고받습니다. 먼저 이은우 앵커가 해당 언론사가 현 정부의 비판적인 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틀렸는데요. 일단 진행자의 질문 자체가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진행자 질문 자체가 이미 자유한국당 대변인 수준이에요. 여기에 대한 최진영 변호사의 답변이 환상적입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까지 묻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야말로 이른바 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뭐냐. 아, 이른바를 붙였어 또. 네. 없던 일을 얘기하시는데 뭐. 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이런 파업이나 상황 자체를 자유한국당 논평으로 지금 다 배우시나 봐요. 맞아요. 근데 자유한국당 논평에도 신 블랙리스트라는 말은 없거든요. 이분이 하도 지금 계속해서 종편에서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나름 만들어낸 거야. 나는 차별화해야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라는 이거는 욕심이 부른. 열일하시네. 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MBC가 현 정부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그래서 블랙리스트라는 거예요. 언제 그런 보도를 했어요? 네. MBC가. 지금 그런 보도는 아무 데서도 안 나왔어요. 지금 조선일보, TV조선, MBC, KBS 보도 다 이상하다고 하지만 MBC가 현 정부에 비판적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는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네, 그냥 억울하다고 할 뿐입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하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야, 그 원인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당사자는 MBC도 나 부당노동행위 안 했어요 이거거든요. 네, 속상하다. 이건 방송 장악이잖아요. 이거거든요. 와, 근데 우리 최진영 변호사, 이은우 앵커, 채널A, MBC가 현 정부에 비판적이어서 체포영장이 나갔다 이거예요. 이건 MBC도 받아쓰기 부끄러워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MBC도 못 받았어요. 네, 이건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 처음 듣는 얘기. 정말 그 상상력 하나만큼은 인정해드린다. 정말 창의력 대장이십니다. 그럼 과연 채널A가 MBC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카메라 영상 기자 블랙리스트는 과연 보도한 적이 있느냐? 없죠. 네, 정말로 그 문건이 실제로 있는 블랙리스트는 보도를 안 하고 도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상 속의 블랙리스트. 최진영 변호사 본인 머릿속에 있는 블랙리스트. 돌아오라 마봉춘 고봉순 돌마고 팟캐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네, 민원연의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예, 민원연 팟캐도 아닌데 너무 민원연 식구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는 이 돌마고 팟캐는요. 또 이렇게 오늘이 3번째 이야기인데요. KBS, MBC 파업이 시작돼서요. 저희가 한시적으로 만든 팟캐스트입니다. 매일매일 전날에 그 양사의 파업 일정, 파업 소식들 전해드리고요. 또 오늘은 무슨 일이 있는지, 내일은 무슨 일을 할지, 그리고 KBS, MBC 파업을 지지하는 그런 시민의 목소리들도 담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혹시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골똘히 생각해서 잘 대답해드리고 그걸 잘 대답해 주실 분을 전화 연결해서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은 먼저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의 정수영 공추위 간사님 연결해서요. 어제 KBS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 예, 안녕하세요. 정수영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 어머, 우리 배널 활동가가요. 아무 얘기도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습니다. 격하게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예, 그 어제 파업 집회, 어제 KBS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좀 전해주세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네. 어제는 이제 KBS 신관 계단에서 네. 파업 이틀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제 어제 집회는 이제 본사 조합원들만 참석을 했는데, 네. 그 KBS 신관 건물을 처음 들어갈 때 보이는 널찍한 광장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저희가 신관 계단이라고도 하고, 또 개념 광장이라고도 하는 곳인데, 그 공간에 본사 조합원들이 500여 명 정도가 몰려서 거의 빈틈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가득 되었어요. 예, 아마 역대 신관 개념 광장에서 열린 집회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고요. 또 어제 집회 장소에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조창희 위원장님하고 또 중집 의원님들 20여 명의 지지 방문 와주셔서 발언해 주셨습니다. 동지들 반갑습니다. 다시 KBS 국민의 품으로 전교조가 함께하겠습니다. 후진! 천신만고 끝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촛불과 탄핵과 정권 교체와 이제 새로운 언론을 향해서 동지들께서 총파부쟁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우리의 미래는, 그 밝은 언론의 미래는 적폐청산과 더불어서 새롭게 열리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또 그동안 저희 KBS, MBC 파업에 대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지지 성명 많이 내주셨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학회와 뭐 언론정보학회, 방송학회 같은 3대 학회에서도 이제 연대 성명 내주셨고, 그런 각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 성명도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조합원들이 함께 봤고요. 또 파업뉴스로 제작되었던 저희 KBS 파업뉴스팀의 특종 군 사이버 댓글 공작, KBS가 특종 막았다. 이 내용과 또 박근혜 정부에서도 군 댓글 공작이 있었다. 이런 뉴스를 함께 보면서 감상을 했고요. 이 파업뉴스를 제작한 이재석, 정세배, 조태흠 조합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이렇게 KBS가 특종을 누락한 역사가 아주 일상적이었다. 보도국에서는 하루 한두 번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이번 파업을 통해서는 꼭 끝내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서 장례가 수견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에 행사가 끝나고 나서 KBS 또 조합원들 그 자리에서 너무 멈추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항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오늘도 또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 내지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저희 KBS가 건물이 크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본관 건물이 이제 사장실이 있는 건물이고 신관 건물은 보도국과 각종 이제 뭐 교양 기재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건물입니다. 근데 이제 본관 6층에 사장실이 있는데 그 사장실에서 마주 보이는 위치에 본관 옥상 비슷한 중간에 턱이 있어요. 그 턱에다가 뭘 했냐면은 저희들이 거의 가로 세로 한 10m 크기 정도 되는 초대형 현수막을 만들어가지고 고대형 이인호는 퇴진하라라는 글자를 굵게 박아 놓은 다음에 그 현수막을 그 중간 턱 정도로 되는 장소에다 걸어버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거기 올라가서 그걸 조합원들이 우르르 몰려들어가지고 걸려고 했더니 그걸 또 가만히 두고 볼 사측이 아니죠. 그래서 경비원들이 대거 출동을 해서 다 뜯어 말리려고 하는데 좀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옥상처럼 이제 아래가 높은 그런 턱 같은 곳인데 거기서 뭐 몸싸움 벌어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또 떨어져가지고 추락해가지고 큰 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경비원들 간에 또 육탄전이 벌어져서 서로 뭐 뜯기고 뭐 물리고 이러면서 이제 싸웠는데 결국은 다 치워내고 그러니까 다 벽으로 피하게 한 다음에 다 설치를 했고 이 시설물은 그 언론노조 KBS 본부에 설치된 재산이니까 건드리면은 형법 몇 조에 뭐 재물손괴죄에 이어가지고 처벌받는다.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라고 일종의 그 보고 선언문 같은 거를 걸어놓고 왔고요. 설치한 지 뭐 24시간 좀 돼가고 있는데 지금 잘 걸려 있습니다. 고대호 사장도 오늘 출근해가지고 또 감사했을 겁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그 기자협회 출정식 하는 날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집회 중간중간에 구대영 사장실을 향해 함성 발사 너무 크게 그 순간에 다 온몸에 전기를 발휘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되게 시원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MBC는 제가 좀 부러운 게 화면을 봤더니 사장실 바로 앞에까지도 올라가서 항의도 하고 임원들이 모이는 장소 앞에까지 가서 뜻을 전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KBS는 그게 안 돼요. 저희는 경비업체 동원해가지고 1층부터 그 셔터를 내려가지고 출입을 못하게 봉쇄한다라든지 사실 이건 직장 폐쇄 비슷한 거라서 불법적인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6층이 무슨 요새처럼 돼 있어서 이를테면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부끄럽습니다만 대출을 받고 싶어서 파업 들어가면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출을 받으려고 금융기관에다가 재직증명서랑 뭐 원천 뭐 소득 원천진수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가 발급을 해주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장소가 화장실 바로 옆이에요. 못 들어가셨구나. 그래서 본관 6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힐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이거는 어쨌든 내가 회사 업무 때문에 가는 거니까 열어주겠지 하고 올라가 봤어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6층에 눌러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다 설치를 해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5층까지는 올라가서 5층에서 계단으로 6층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바로 그 5층과 6층을 연결하는 계단 앞에 경비원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내가 재직증명서 받으러 가는 건 어떡하냐. 회사 업무를 방해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잠깐 기다려라.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더니 그 부서에 통화를 해서 정말 이 사람 재직증명서 줘야 된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저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6층 앞에서 또 한 번 가로막히고선 6층 바깥에서 경비원들이 문을 열어주니까 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건네주고 다시 6층 바깥으로 거의 교도소 간수가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6층 철저히 물론 제가 이제 노동조합이 집행부라는 거를 경비원들이 아니까 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저희는 이제 6층이 일반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무슨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거의 셀프 감금 수준인데요. 겁이 많은가 봐요. 진짜 겁이 많으신가 보네. 그 오늘 파업 주요 일정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물리적 충돌 말씀드렸는데 오늘 뭔가 준비된 일정들이 있습니다. 준비된 일정들이 있는데 구대영 사장과 이사회를 압박할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밖에 설명을 드리고요. 기대됩니다. 고안이 약간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기본은 오후 2시에 본관 계단에서 조합원들을 모셔서 집회를 여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이벤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도 어제와 그제와 마찬가지로 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치는 분들 없게 조심해야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다치지는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지 방문들이 지금 사실은 저희에게요 지지 방문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KBS, MBC가 이제 파업 집회를 이렇게 항상 어디 농성장에 모여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집회하는 시간을 알려달라. 그래야 우리가 이제 그걸 짠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다들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는 집중해서 짧은 시간 내에 파업이 끝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빨리빨리 방문해 주세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단체에서 그 지지 방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금융노조에서 가신다 그랬나요?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아마 파업 금융노조에서 고맙게도 MBC 오전 파업 집회에 참석을 해주셨고요. 네네. 이제 시간이 오후 2시다 보니까 아마 저희까지 오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보시기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뭐 준비된 일정들이 있다 보니까 외부 인사분들을 모시기는 약간 맞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뭔가 오늘 기대되네요. 내일 저희가 이제 또 그 시민행동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는데요.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성재호 위원장님이 이제 남부지검에 가시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하러 가시기 때문에 그 전에 입장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회의 도청 의혹 사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KBS가 제대로 된 언론사로서 거듭나려면 반드시 매듭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 네. 6월 8일 뉴스 타파. 지난 2011년 누군가 민주당 대표 회의실을 몰래 녹음해서 그 내용을 당시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 이른바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민주당 회의 바로 다음 날 한나라당 한성교 의원은 진행 발언을 통해 전날 민주당 회의의 녹취록이라며 민주당 최고위원이 발언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발언 녹취록입니다. 그냥 몇 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24일 김인규 사장 나와 최시중도 나올 테니까 최선을 다해 야당 입장을 잘 주장하고 국민에게 알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얻어내려 해야 한다. 도청 당사자로 의심받은 KBS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기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하자 당시 KBS 보도본부장 현 KBS 사장인 고대영 씨가 그 기자를 불러 휴대폰을 직접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권 당시 제대로 된 수사로 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수사가 서둘러 마무리가 됐었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채 해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네네. 그런 와중에 지난 몇 달 전에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예. 그 당시에 민주당 회의록의 녹취록을 만들어가지고 당시 새누리당에 전달을 했던 것은 네. KBS가 맞다. 예. 라는 당시 보도국장의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수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네. 라는 뜻을 담아서 시민사회단체들과 저희 언론노조가 함께 검찰에다가 재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수사를 배당받은 곳이 남부지검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같은 수사팀이 그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를 맡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수사를 하느라고 저희 수사가 좀 미뤄졌어요. 예. 그래서 일면 이해는 갑니다만 저희 사건도 중요한 사건인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에 밀리는 바람에 수사가 좀 빨리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네. 그리고 또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가 재개되는 것인 만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네. 특히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고대영 현 사장이 당시 본부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었고 그렇죠. 네. 보도본부장이 정치부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고대원 사장이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따라서 고대원 사장이 어떤 혐의점이 있는지 출국 금지, 소환 조사, 즉각해달라 라는 것이 이제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그런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제 그리고 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이제 그 시민청원 104,004명으로 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놀랍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사실은요. 제가 오후 저희가 이제 1시 반쯤에 이제 한 번 더 봤더니 오전에 이미 마감한 이후에도 한 4,000명 정도 또 더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11만 명인데 저희가 일단은 그냥 12시 밤 12시로 그 전날 12시로 끊어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것도 한 거지만은 이제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KBS에서 그 이인호 이사장 조우석 그 이사에 대한 그 책을 2권을 예쁘게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CD까지 해서 기자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재호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그 104,004명도 다명이지만 KBS 내부의 그 염원이 얼마나 큰지가 굉장히 맞습니다. 잘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잘 됐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내일 파업 일정 혹시 또 그 공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내일 파업 일정은? 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늘 물리적 충돌이 있습니다. 내일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약간 있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역시 고대원 사장을 압박하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11시에 집회가 있고요. 11시 집회와 별도로 또 다른 이벤트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상황 변화에 맞춰서 대응할까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을 말씀 미리 못 들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내일 또 연결해서요. 그러니까 오늘 벌어진 물리적 상황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상황이 그대로 있는지도. 네, 현수막 소식은 매일 전해주세요. 잘 붙어 있는지.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네, 이어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허유신 홍보국장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어제 투쟁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어제는 골든데이였습니다. 김장겸 현 사장과 네. 김재철 전 사장이 네. 노동청에 하루에 동시에 지금 출석해서 조사를 장시간 받았습니다. 입사했습니다. 예, 부당 행위나 이런 것들 다 인정하시는? 아니 나는 그 인정하지 않죠. 징계도 많았고 해고도 많고. 회사의 김재철 사장님 계실 아닙니까? 회사의 경영이니까 나는 합당한 조치를 한 것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합당하다고? 그건 후배님이 가서 연구를 해보면 알지. 법원 판결에서도 이미 부당함이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전혀 혐의 인정 안 하십니까? 너는 인정하고. 부당 정보 다 시작 사장님 때였습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 정권을 등록한 사실상 무소 불위의 언론 노조를 상대로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습니까? 왔으니 당당히 조사받고 가겠습니다. MBC의 과거 적폐와 현재 적폐가 한 자리에 진정한 골든데이였군요. 그 수사 조사 결과는 뭐 아직 멀었죠?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네, 뭐 결과는 좀 이따가 나올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쯤 예상은 하는데 추가로 또 조사가 일부 필요하다는 뭐 얘기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어제 일단 김장겸 사장이 이제 지금 현재 이 MBC 부당 노동 행위의 총 책임자 아닙니까? 현직 사장이니까요. 네네. 체포영장 발부가 됐고 결국 어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김장겸 사장이 이제 그 취재진한테 여기 이제 노동청에 출석할 때 한 말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말치고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이다. 내가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했겠냐. 뭐 이런 논리였거든요. 들어갈 때도 이런 얘기를 하고 나올 때도 6개월밖에 안 된 사장으로서 성실히 답변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아마 법률 지원을 받아서 철저히 기획된 딱 그 멘트만 하고 오기로 작정을 한 것 같은데 이미 김장겸 사장이 사장으로서 재임한 거는 6개월이지만 한 6, 7년 가까이 정치부장 재직 이후부터는 MBC의 사실상 실세였거든요. 네. 그 사이에 뭐 보도 부문을 막론하고 전사적으로 광범위하게 뭐 부당 징계 해고 또 부당 전보 이런 부당 노동행위가 만연했는데 여기서 자기는 책임이 없다. 나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 이 얘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죠. 네. 어제 또 화제가 됐던 게 그 이동경 기자님인가요? 계속 마치 지금 최승우 PD님을 연상시키는 밀착 취재를 막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김장겸 사장을 옆에 따라가면서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그런 기자 정신을 보여줬다. 안 다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네. 잠시만 기다리시죠.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사장님, 노조원 배제 녹취록 있으셨고 사장님, 노조원 배제 녹취록 있으셨고 블랙리스트 만드셨잖아요. 그건 책임 안 되십니까? 사장님! 왜 막아! 네, 그 이동경 기자가 저희 막내 공채보다 한 기수 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주니어급의 어린 기자인데 이 자신의 소속사 사장에게 지금 인터뷰를 하는 소유의 상황 굉장히 참담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뭐 이 기자도 포괄적으로는 모두 우리 MBC 종사자들은 다 김장겸의 피해자니까요. 피해자다 보니까 더 격앙되게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집요하게 따라 붙으니까 회사 청경들이 현장까지 김장겸 사장을 엄호하고 나왔는데 이 기자를 밀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충돌이 있었는데 뭐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어제 저희 조합원 기자들 물론 이제 다른 타사 언론 기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저희 조합원들도 뭐 한 12시간 넘게 계속 현장 지키면서 김장겸 사장
나오시는 길까지 잘 모셔드렸습니다. 예. 예. 오늘은 또 어떤 일정이 있으세요? 오늘은 이제 좀 전에 오전 집회가 끝났고요. 네. 그 외부에서 이제 요즘 계속 지지 방문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조합원들이 더 힘이 나는데요. 네. 금융노조에서 허건위원장 등 한 20여 명 가까이 방문하셨습니다. 예. 지지 발언도 아주 강도 높게 해주셨고요. 예.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야만의 시대를 끝내고 폭정의 시대를 끝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주의는 발전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고 MBC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또 오후에는 이 공범자들 영화를 아직 못 본 저희 조합원들 상대로 네. 예, 점심시간에 인근 영화관에서 뭐 영화 관람 투쟁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집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앞으로 집회를 위클리로 주일에 선보일 기획이 새로 이제 소개가 됐는데 네. 이른바 이제 인물 열전이라고 해서 네. 오늘 첫 회는 김장겸 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MBC를 오늘날 이 지경까지 만든 전현직 경영진들 중에 예. 가장 우리가 손꼽을 만한 인물들을 매주 한 사람씩 골라서 네. 이분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MBC를 망쳐왔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 네. 그래서 이른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 11명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파업이 매주 한 사람씩 하면 이른바 적폐 유나이티드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11명을 그런 계획으로 오늘 시작했는데요. 예. 뭐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 몰랐던 걸 새로 알기도 했는데 한 가지 새로 발견된 사실이 있어요. 저희 이제 그 조합원들 중에 네. 기자 출신인데 예능 마케팅부에서 일을 하는 모 조합원이 있습니다. 네, 네. 이분이 이제 쫓겨나신 분인데 이분이 파업을 시작해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김장겸 사장이 과거 평기자 시절 20년 동안 한 리포트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그거 발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20년 동안 한 달에 2.2개의 리포트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데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통 시사매거진 2580이 3주에 1개 정도 하거든요. 네. 보통 한 기자 한 명이 리포트를. 그건 이제 한 15분 정도 긴 호흡으로 하는 리포트죠. 예. 근데 보통 이 1분 반짜리 매일 하는 데일리 리포트는 기자들이 아무리 안 해도 한 주에 한두 개 하거든요. 일주일에.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김장겸 사장은 한 달에 2개 정도 했다. 왜 이렇게 좁게 했을까요? 예, 20년간. 예. 그리고 그 리포트도 어떤 걸 했나 보니까 주로 이제 국제 뉴스 또 런던 특파원 갔을 때 네. 뉴스 뭐 이런 것들이 많았고 정치 뉴스 이런 게 많고요. 특종이 있었다거나 아주 현장성이 그 우수한 고발 기사 이런 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보도 부분에서 초고속 승진하면서 사장까지 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네요. 증거였죠. 정치만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그죠? 사내 정치, 정치와의 네. 선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많으셨나 봅니다. 예, 어제 제가 어제 어제도 저희 성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KBS, MBC 그 파업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 뭐 단체에서 성명을 많이 내주시고 그 언론학자 467명이 그 즉시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3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공동 성명이에요. 그래서 진짜 KBS, MBC 문제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사실 그 공범자들을 보면 가장 인상적인 게 이 학자들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주 단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지금 MBC 안에 이사진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 MBC 방문진 이사 중에서도 학자가 있죠. 네, 그 언론학자. 여권 추천 이사 중에 유희선 교수가 있죠. 예. 혹시 그 이사님에 대해서 그 방문진에서의 행태 뭐 이런 것 좀 한두 가지 에피소드 설명 뭐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이제 뭐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유희선 이사를 포함한 구여권 그 방문진 이사들이 작년 여름에 독일, 프랑스, 영국, 유럽 3개국을 한 열흘 가까이 외유를 다녀오셨어요. 저희가 보기엔 외유인데 이제 연구를 위한 출장이었다고 주장하시는데 당시에 이제 해외 선진국의 공영방송 사례 연구라는 주제로 뭐 그때 당시 이제 출장을 다녀오신다고 했는데 이후에 이제 다녀왔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쵸? 그 이후에 평가 보고서를 거의 1년이 훨씬 넘어서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이 철저히 이 공영방송 문제를 어떤 정치적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언론노조 때문에 한국의 공영방송 발전이 저해된다는 이유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진짜요? 해외 가서. 네. 그러니까 거기 뭐 BBC나 뭐 ZDF나 여러 이제 우선 공영방송들이 있잖아요. 모범적인 그런 곳들의 사례 연구는 완전히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론이 있고 유희성 교수가 쓰는 서론이 있고 같이 동행하셨던 이제 다른 학자분들이 또 계십니다. 교수들이 영국, 독일 사례 이렇게 하나씩 장을 맡아서 집필을 하셨고요. 유희성 교수는 서론과 결론을 쓰셨는데 서론과 결론이 본론들과 완전히 따로 놉니다. 그 중간에 쓰신 분들은 굉장히 불쾌하시겠다. 그러니까요. 그분들한테도 이게 상당한 어떻게 보면 모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연구 결과물을 앞뒤에서 그런 식으로 부정해버리면 뭐 도매금으로 다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집필위원회에 같이 참여했던 구 야권 추천 이사가 굉장히 거세게 중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수정상 지적도 하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쉽게 말해서 그냥 외유를 다녀오셨는데 뭔가 마지못해서 보고서를 낸 정황이 역력하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장고를 하느라 늦었다. 뭐 이런 말씀을 너무 했는데 많이 써먹으려고 지금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이유는 아직 갑자기 질문을 받아서 생각이 정확히는 안 나는데 저희 해직 기자이신 박성재 기자와 페이스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설전을 벌인 예가 있어요. 이게 작년인가 유희선 이사가 사실 뭐 예전에 공범자들의 영화에 나오지만 그 과거에 유재천 KBS 이사장인가요? 그 서광래 교수 그분도 그렇고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는 학자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방송을 앞장서 망치고 조직을 파괴하는데 뭐 공모하고 또 묵인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이게 단순히 언론 현장을 넘어서 학생들에게도 또 어떻게 부끄러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무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공영방송 정상화 관련된 토론회를 갔는데 김세은 교수가 강원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KBS, MBC가 그렇게 잔혹사를 겪고 있을 때 우리가 침묵한 것에 대해서 언론학자들은 반성해야 된다. 뭐 굉장히 죄송하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 당시에 그 KBS, MBC에 대한 그런 연구 자체가 굉장히 적더라. 이것은 회피한 것이고 이것은 정말 부끄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찡한 그런 그 감동을 주고 다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 사막회가 성명을 낸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많은 학자들이 적극적으로 특히 KM 문제에 있어서만은 제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일의 투쟁 일정 뭐 홍보해 주실 거 있으신가요? 내일 일정도 오늘 저녁에 나옵니다. 저희가 항상 미리미리 프로그램이 못 나와 있고 그날 다음 날 먹을 거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전 방송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말고 팟캐. 네, 오늘은요, 처음으로 전화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전화 드렸더니 수업 중이시라고. 그래서 그러면 내일에요. 그리고 지금 연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타자로 제가 떠올린 분은요.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사실 김서중 교수님은 저희 민원연에서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셔요.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BS의 지금 야권 추천이사. 구야권 추천이사. 네, 구야권 추천이사였죠. 소수이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소수이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속 터지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신데요. 오늘 김서중 선생님과 전화 연결해서요. 그냥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김서중 선생님은요, 저희 민원연의 정치획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저희에게는 매우 가까운 분이신데, 오늘은 성공회대 김서중 교수님과, 지금 KBS, MBC의 파업에 대한 그 지지 발언, 응원 발언, 그리고 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여쭤보는 그런 인터뷰를 하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예, 먼저 그 지지 발언 한번 예, 시원하게 해주세요. 우리 언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공영방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공영방송은 그냥 단순히 방송 중에 하나가 아니라 네. 그 사회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사회적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게 공영방송이어야 되는데 네. 다 아시다시피 지난 9년간 공영방송이 오히려 일반 언론보다도 훨씬 못한 오히려 그렇죠. 사회의 악이 되다시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정말 피 흘린 희생이 있어요. 네. 그들은 공영방송을 공영방송답게 제대로 하고 싶어하는 당연한 의지가 있었고 그것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들이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파업은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답게 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고 그동안 희생을 하면서 참여했던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공영방송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가보자라는 절규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언론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공영방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파업은 매우 정당하고 또 그들이 바로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주변에 말하자면 정당한 공영방송의 감독권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방통이나 또는 부당노동 행위를 한 그런 거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고용노동부나 또 결단을 내려야 될 청와대가 필요하다면 청와대나 이런 데 결단을 내려서 해결해야 될 사회적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공영방송에서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힘찬 투쟁의 의사를 전합니다. 투쟁! 방금 청와대가 그래 필요하다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야권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언론 장악이다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언론 장악이다 이러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와대까지 얘기를 한 거는 KBS의 이사들과 KBS의 차장의 임명권은 청와대에 있어요. 그렇죠. 네. 따라서 만약에 KBS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그리고 사장이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든가 또는 경영을 편파 왜곡적으로 해서 공영방송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과정은 청와대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우리는 그 아주 형식 논리로 이전에 정현주 사장과 이번에 공영방송의 경영진 나가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결국은 권력이 개입하는 방송 장악 아니냐 또는 방송 장악한 동일한 형식을 띠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첫 번째로는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장이나 경영진하고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장을 쫓아낸 거하고 그 진행되는 과정이 똑같다고 해서 본질이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혹시 공영방송에서 지난 십몇 년간 진행된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문제죠. 하지만 그런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저지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르는 것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후한무치하거나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단지
그런 결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말 어떤 게 문제가 있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공영방송의 필요성이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JTBC 보면 된다? 재미있는 것은 뭐 TVN 보면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공영방송을 우리가 꼭 이렇게 쟁취해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 것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제 그동안 정치 권력에 의해서 장악된 언론들 문제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에 너무 큰 편파 왜곡에 의해서 가려져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에 의한 언론 탄압, 언론 침해, 언론 장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영방송이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자본이 언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중요한 사회적 과제예요. 이미 공영방송 말고 다른 언론들은 광고주라든가 또는 대기업이 꼭 광고를 하지 않아도 대기업이 미치는 이런저런 그 경제적 영향 때문에 사실은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 스스로 자제하고 있거나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죠. 뭐 삼성전자와 관련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 사실은 자본에 의해서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것들이 이제 부당한 거래 행위 뭐 이런 것들이면 충분히 법적으로 따질 수 있지만 자본의 힘에 언론이 스스로 굴복하는 것들을 개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사회의 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JTBC가 그동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지만 JTBC도 역시 사적 기업으로서 자본한테 언제나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다른 언론들은 지금 이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국가와 사회가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언론을 몇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공영 언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중에 방송에서는 공영방송이 있는 거고 YTN은 사적 기업일 수는 있지만 예를 들면 국가에서 매년 수백억의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 사실 그게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공영 언론들을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자본에 의한 피해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깨달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편성 민원연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공영방송에 대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거 조금씩 더 풀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이렇게 들려드리면 다들 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요? 예, 조금씩 예,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돌말고 팟캐. 제가 그 김서중 선생님과 전화하면서 전화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요. 사실 많은 지금 조선일보 그리고 그 TV조선 등에서 이제 정현주 사장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퉁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은 예전에 여당도 잘못했지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잘못했지만. 민주당이 마치 복수하듯이 문재인 정부가 복수하듯이 똑같은 방송 장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면서 2008년 KBS 정현주 사장 체포 및 해임을 가져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나 억지여가지고요.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이 돌마고 팟캐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끝내야겠다 싶은데요. 사실 그 당시에 2008년 당시 KBS 정현주 사장을 체포했던 것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영방송과 체포라는 말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을 뿐 지금 그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정현주 사장의 체포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KBS 정현주 사장은 왜 체포가 됐는지 아세요? 당시에 체포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체포 사유가 엄청나게 웃긴데요. KBS가 2005년에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KBS가 이겼어요. 국세청에.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의 중재 권고로 국세청과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556억만 원 환급을 받고요. 항소심을 취하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있던 직원이 아마 어떠한 누군가에게 이제 종용을 받았겠죠. 그래서 KBS 사장이 정현주 사장이 환급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항소심을 취하해서 한마디로 포기해서 KBS에 큰 손실을 입혔다. 이런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발을 근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걸 가지고 체포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KBS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KBS에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그 국세청과 그때 당시에 국세청이라는 건 정부 기관인데 각 국세청과 해서 KBS가 정당하게 이겼고 합의를 했죠. 이긴 상태에서 합의를 통해서 적당한 금액만 환급을 받고 서로 이제 완전히 원만하게 그 조정을 해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KBS에 손실을 입혔다. 돈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손실을 입혔다. 그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해서 돈을 덜 받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그 고발한 사람은 대략 뭐 어떤 사람인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체포되기 전날 해고를 해버려요. 해고도 이유가 없죠. 해임이죠. 해임을 정현주 사장이 전날 해임이 되고 그 다음날 체포가 됩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건과 지금 김장겸 사장은 정말 많은 부당 노동 행위가 있어서 매번 가서 와라 조사해라 조사받아라 했는데 그걸 계속 거부해서 그런 상태에서 이 그 체포 영장을 그것도 가서 강제로 체포한 것도 아니고 체포 영장을 발부해서 점잖게 또 가서 그랬더니 본인이 출두하겠다고 해서 지금 출두된 상황이잖아요. 비교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랑 지금 종편이랑 방송사랑 지금 뭐 난리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그 말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KBS 정현주 전 사장에 대한 어떤 체포와 그런 기소 이런 일련의 정황들이 부당한 절차였다. 해임도 부당한 절차였다는 게 법원 판결을 통해서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배임 혐의에 대해서 완전히 무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억지였다. 이게 드러났고 정현주 사장이 이제 이사회에서 해임되자마자 바로 체포가 되는데 그 해임되는 과정도 보면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알아서 일단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협박이 들어와요. 정현주 사장 본인한테. 그런데 정현주 사장이 안 내려가니까 이사회한테 종용을 합니다. 청와대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유재천 이사장 이런 분들한테 계속해서 그분들한테도 거의 이제 거의 겁박에 가까운 종용이 빨리 해임시켜라.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사회가 파행을 겪다가 결국은 일부 이사들의 이사회 강행으로 해임이 결정이 됐죠. 그 해임이 결정된 이사회가 바로 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볼 수 있는 우리 KBS 노조원들이 경찰들, 사복 경찰들에 의해서 끌려나갔던 경찰들이 역사상 전례 없이 공영방송 사옥에 침투해서 공영방송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끌어낸 그런 88대첩 바로 그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해임이 되고 부당하게 체포가 되고 이런 일들을 지금 명백하게 부당노동 행위 혐의가 있는 김장겸 사장하고 비유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아무튼 지금의 검찰이 그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것이라고 자꾸 지금 자유한국당이 요구를 하지만은 정말 진짜 무리는 정현주 사장 당시에 그 검찰이 정말 한마디로 검찰권을 남용했다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실제로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정현주 사장 1심부터 대법원까지 3심까지 단 한 차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 기소 사유가 검찰의 기소 사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검찰권을 남용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과 정 사장 체포 사건과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 두 개를 공영방송 체포라는 그 두 단어만 가지고 공통점을 가지고 비교하는 짓 자체가 상당히 무식한 행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은 정윤주 사장 당시에는 잘못이 있으면 체포해야지, 구속해야지 이렇게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대표적으로 홍준표 같은 분들. 근데 이제 와서 뭐 체포영장이 뭐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돌마고 팟캐는요 또 내일 많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그 시민사회단체가 지지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KBS MBC 파업을 오늘 현장에 제가 리포터로 가가지고 싹 녹음을 하고 와서요 내일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마고 팟캐는 이것으로 끝. 8번째 돌마고 집중 파티 9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광화문 광장. 오늘 방송 유난히 길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9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2시간 넘게 계속 방송을 요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요.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돌마고 팟캐가 있어도 계속 열심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는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회원 가입 및 후원 문의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02-392-0181입니다.